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김하성 선수의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샅샅이 낱낱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대는 5년에 3,900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최대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이게 5년차 마지막 해에 그렇죠. 옵션이 800만 달러가 있잖아요. 상호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 상호 옵션이 어떤 그렇죠.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호 옵션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뮤추얼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영어로는. 그러니까 선수와 구단이 모두 동의를 했을 때 발동이 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는 옵션인데 생각을 해보면은 김하성 선수가 4년 동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네. 그러면은 김하성 선수는 1년이라도 빨리 FA가 되는 게 큰 돈을 버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행을 하지가 않겠죠. 반대로 김하성 선수가 못했어요. 그러면은 구단에서는 그 옵션을 실행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 상호 옵션은 보통은 실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2024년 이 계약 4년 계약의 마지막 순간에 딱 성적이 800만 달러 어치 했다. 아, 그렇죠. 요 정도 정말 됐을 딱 때? 그 정도 됐다고 느껴도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800만 달러 어치라고 하더라도 단연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네. 상호 옵션을 실행하지 않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뮤추얼 옵션은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4년 2,800만 달러가 보장되는 금액이 계약이고 네. 이게 또 4년 계약으로 따졌을 때는 최대 얼마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이 인센티브라고 하잖아요. 네. 보너스라고도 하고 이게 4년 동안 최대 100만 달러씩 연간 100만 달러씩 있기 때문에 400만 달러. 400만 달러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3,200만 달러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옵션 모든 옵션이죠. 이제 뭐 타석수에 따른 이 옵션을 다 채웠을 때 이제 그렇죠. 마지막에 5년차 옵션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4년 3,200만 달러가 사실상 최대 계약 규모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뭐 매년 연봉은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게 되죠. 첫 해는 400만 달러인데 여기다가 계약금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죠. 네. 이 계약금을 4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달러씩 추가로 받게 되죠. 그래서 첫 해 김하성 선수가 받게 되는 돈은 500만 달러이고 네. 4년 계약 마지막 해에 받게 되는 돈은 8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에는 500만, 600만, 700만, 800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해 옵션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에 받게 되는 요 바이아웃 금액. 요 바이아웃 금액도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아웃 금액이란 이 옵션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상조로 선수에게 주어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보장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바이아웃 200만 달러도 더해서 2,8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보장 계약이죠. 4년 2,800만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키움 히어로즈가 이적료 얼마 정도 받게 되는 겁니까? 이게 552만 5천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하면은 60억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키움 구단이 받는 돈입니다. 김하성 계약과는 별도로 지급을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그 인센티브는 요 포스팅 이적료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 인센티브도 15%인가? 요거는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김하성 선수를 거치지 않고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주게 되는 돈이기 때문에 따로 뭐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김하성의 계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히어로즈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뭐 6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요 기타 이 좀 자잘한 세부 조항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샌디에고가 김하성 선수의 계약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보너스는 무조건 타석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요. 400타석을 그러니까 1년에 400타석을 넘었을 때 10만 달러 이게 보너스로 주어지게 되고 뭐 50타석당 이제 계속해서 보너스가 붙어가지고 600타석을 채웠을 경우에 최대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600타석 들어서려면은 거의 뭐 상위 타석에서 풀시즌을 뛰어야지 600타석을 또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 샌디에고의 매드맨 그러니까 이제 프렐러 단장이 사실은 이 트레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또 단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안심해. 너 절대 트레이드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넣은 조항도 있더라고요. 트레이드를 안 할 거야라고 넣었다기보다는 트레이드가 됐을 때 이사 비용 정도 보태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3위형에 무려 1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입니다. 예, 한국 돈으로 한 11억 원 정도를 트레이드가 됐을 때 첫 번째 트레이드 때만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만약에 뭐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를 떠나서 뭐 다른 팀에서 뛰게 된다. 트레이드가 됐다고 할 때는 한 번에 한해서는 이제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또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뭐 부가적인 이런 계약 조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김하성 선수 개인적으로 이제 통역이 제공이 되고요. 뭐 영어 강습비 가족들까지 보태지고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이 비행기 왕복 항공권을 1년에 8장씩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제대로 한번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마이너리그 거부권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김하성 선수가 뭐 완전한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얻은 것처럼 최초에는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 좀 계약 조건이 나중에 밝혀지고 났을 때는 2년차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3년차부터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기가. 그렇죠. 뭐 1년차 때부터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받는 거는 타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은 이 에브리데이 플레이어인데 한 선수가 실제로는 벤치 플레이어로만 출전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팀에 입는 피해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26인 로스터인데 25인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수한테는 이 검증이 안 된 야수한테는 웬만하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1, 2년차 때는 못 받았지만 3년차 때 받은 게 나름대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은 이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을 때 만약에 3년차인데 이 마이너리그로 보낸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김하성 선수가 받아들여요. 뭐 DFA라고 해서 이제 지명 할당 절차를 밟는데 거기서 다른 구단들이 아무도 이 클레임이라고 해서 트레이드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이너리그로 계약이 이관됐는데 김하성 선수가 네, 저 갈게요. 이러면은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과정이 굉장히 또 복잡하고 또 다른 팀에서 충분히 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3년차 이후에 마이너리그에 갈 일은 사실상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또 보셔야 봐도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1, 2년차 때 부진했어요. 그랬을 때 마이너리그에 3년차, 4년차, 최대 5년차까지 처박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이너리그로 못 보내요. FA가 돼요. 그러면은 KBO 복귀를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김하성 선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부분도 있습니다.